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사연은 제 지인분께서 직접 겪으신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모텔방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전국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낯선 동네, 낯선 모텔, 낯선 방에서 몇 달씩 생활하는 게 어떤 건지, 그게 일상인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 방이 어떤 방이었는지 알았더라면 절대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이 일을 시작한 지 10년이 넘었어요. 기술직 노가다라고 하면 좀 낯설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 쉽게 말하면 전국 공사 현장을 따라다니면서 일하는 겁니다. 한 현장이 끝나면 다음 현장으로 이동하고, 또 그 현장이 끝나면 또 다른 곳으로 가는 시기예요. 한 곳에 짧으면 한 달, 길면 서너 달씩 있다가 이동하는 거라 어느 순간부터 숙소를 잡는 게 일의 일부가 됐습니다. 현장 근처 모텔이나 여관을 달방으로 끊어서 생활하는 건데, 달방이라는 게 월 단위로 방을 빌리는 거거든요. 보통 시골 현장이면 선택지가 많지 않아서 그냥 근처에 있는 데 중에서 제일 조건이 맞는 데로 들어가는 겁니다. 노가다 현장 따라다니다 보면 이것저것 가릴 처지가 못 돼요. 그냥 누울 때 있고 씻을 때 있으면 되거든요. 10년 넘게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디서 자든 그냥 적응이 됐어요. 낯선 곳에서도 눕자마자 잠드는 게 가능해진 거죠. 그런데 그 방은 달랐습니다. 저는 그날도 그냥 별 기대 없이 새 숙소로 들어간 거였어요. 충청도 쪽 현장이 끝나고 경상도 쪽 새 현장으로 이동하게 됐는데, 팀원이 저 포함해서 4명이었습니다. 저랑 재석이가 한 방을 쓰고 다른 2명이 옆방을 쓰는 식으로 배치됐어요. 재석이는 저보다 2살 아래였는데 같이 일한 지가 한 3년쯤 됐습니다. 성격이 쾌활하고 말이 많은 편이어서 같이 일하면 심심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현장에서 오래 굴러서 눈치도 빠르고 일도 잘하고 밥도 잘 먹고 그냥 같이 있으면 편한 사람이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미리 모텔 달방을 알아봐뒀는데 동네가 워낙 작아서 선택지가 별로 없었어요. 동네 외곽에 있는 낡은 모텔이었습니다. 모텔 이름은 기억 안 나요. 그냥 간판이 있긴 한데 글씨가 반쯤 지워진 오래된 모텔이었는데, 외벽이 세월의 때가 잔뜩 묻어 있었고 주차장에 잡초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영업은 하고 있었는데 손님이 많지 않은 게 티가 났어요. 주차장에 차가 한 대도 없었거든요. 낮 시간인데 모텔 앞이 그냥 조용했습니다. 모텔 주인은 60대쯤 돼 보이는 아저씨였어요. 달방 얘기를 하니까 바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선뜻 받아들이는 느낌이었는데, 보통 달방이면 가격 흥정도 하고 이것저것 확인하고 하는데, 이분은 그냥 방 2개 드리겠다고 했어요. 방을 보여줬는데 낡긴 했지만 그냥 쓸만했습니다. 저랑 재석이는 203호를 쓰기로 했어요. 짐 들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주인 아저씨가 뭔가 말하려다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돌아보니까 그냥 웃으면서 편히 쓰세요 라고 했어요. 방은 전형적인 낡은 모텔방이었어요. 침대 2개, 작은 TV, 욕실이었는데 벽지가 군데군데 뜯겨 있었고 카펫이 낡아서 색이 바랬습니다. 에어컨은 있었는데 소리가 좀 컸어요. 창문 너머로 주차장이 보였고 그 너머로 논이 있었는데 조용한 시골 동네였습니다. 재석이가 침대에 들어누우면서 말했어요. 형, 여기 뭔가 냄새 안 나? 저도 맡아봤는데 낡은 건물 특유의 퀴퀴한 냄새가 났습니다. 오래된 카펫 냄새랑 벽지 냄새가 섞인 거였어요.
원래 오래된 모텔이 이래 며칠 지나면 익숙해져. 재석이가 웃으면서 그렇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씻고 누웠어요. 첫날은 피곤해서 바로 잠들었어요. 재석이도 금방 잠들었습니다. 저도 눈 감으면 바로 잠드는 편인데 그날은 좀 이상했어요. 잠이 잘 안 왔거든요. 이유를 모르겠는데 뭔가 불편한 느낌이 들었는데 방이 낯선 건 원래 그렇고 그게 아닌 뭔가였습니다. 그냥 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설명하기가 어렵지만 방 안에 뭔가 더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 혼자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요. 10년 넘게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수십 개의 낯선 방에서 잠들었는데 그런 느낌은 처음이었어요. 그냥 이불을 끌어당기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렇게 첫날이 지나갔어요. 다음 날 아침에 편의점에 들렸습니다. 담배를 사러 갔는데 편의점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를 해주셨어요. 외지에서 온 거냐고, 저쪽 현장 팀이냐고 물어보시더니 어디 묵냐고 하셨습니다. 저쪽 모텔에 달방으로 들어갔다고 했더니 아주머니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뭔가 말하려는 것 같았는데 그냥 웃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 거기 꽤 오래된 모텔이죠. 편히 지내세요. 아주머니가 뭔가 말하려다 만 것이 궁금했지만 그냥 넘겼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튿날이었어요. 그날 현장 일이 꽤 힘들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작업이었는데 저녁 먹고 나서 재석이랑 둘 다 말도 없이 각자 씻고 누웠어요. 재석이는 눕자마자 코를 골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들으면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자다가 깼어요. 새벽 2시쯤이었는데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깼는데 방 안이 이상했어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디서 나는 건지 알 수 없는 소리였는데 벽에서 나는 것 같기도 하고 천장에서 나는 것 같기도 했어요. 쿵쿵거리는 게 아니라 뭔가 질질 끌리는 듯한 소리였는데 아주 작게, 그런데 분명히 들렸습니다. 낡은 건물이 내는 소리겠지 싶어서 그냥 다시 눈을 감으려 했는데 소리가 멈추지 않았어요. 일정한 간격으로 계속 났는데 조금씩 방향이 바뀌는 것 같았습니다. 벽 쪽에서 나다가 천장 쪽에서 나다가, 그러더니 어느 순간 침대 바로 아래에서 나는 것 같았어요. 마치 뭔가가 이동하는 것처럼이요. 저는 이불을 끌어당기고 귀를 기울이다가 재석이 침대 쪽을 봤습니다. 재석이가 이불을 덮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어깨가 약간 떨리는 것 같았어요. 자면서 추운 건가 싶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재석이가 뭔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어요. 잠꼬대였는데 내용이 이상했습니다. 뭔가 쉼없이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귀를 기울였더니 들렸어요. 나왔어. 나왔어. 계속 그 말이었습니다. 저는 재석이 이름을 불렀는데 재석이가 멈추더니 그냥 조용해졌어요. 잠든 것처럼 됐습니다. 저는 한동안 천장을 보다가 다시 눈을 감았는데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나왔어. 뭐가 나왔다는 건지. 다음 날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그 말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재석이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멀쩡했어요. 점심 먹으면서도 평소처럼 떠들고 웃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말을 꺼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피곤해서 이상한 거겠지 싶었거든요. 사흘째 밤이었어요.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히는 것 같아서 깼는데
가위 눌림인가 싶었지만 몸은 움직였습니다. 그냥 숨이 답답한 느낌이었는데 방 공기가 이상했어요. 퀴퀴한 냄새가 났는데 그게 낡은 모텔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래된 것들이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을 때 나는 냄새 같은 거였는데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좋지 않은 냄새였어요. 저는 창문을 열러 일어났는데 그때 거울이 보였습니다. 욕실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거울에 뭔가가 보였어요. 저였습니다. 제 모습이었는데 이상했어요. 거울 속 제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문을 열려고 손을 뻗고 있었는데 거울 속 저는 그냥 서서 저를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어서 다시 봤는데 그냥 제 모습이었습니다. 창문 쪽을 향해 선 제 옆모습이 거울에 비치고 있었어요. 잘못 본 거겠지 싶어서 창문을 열고 다시 누웠는데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거울 쪽이 자꾸 신경 쓰였거든요. 그날 밤 내내 뒤척이다가 날이 밝았어요. 나흘째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다가 깼는데 방이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여름이었거든요. 에어컨이 켜져 있긴 했는데 에어컨 추위가 아니었어요. 살 속으로 파고드는 냉기였는데 이불을 끌어당겼는데도 소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느껴졌어요. 누군가 보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방 안 어딘가에서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어디서 오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그냥 방 안 어딘가에서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등이 서늘해지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서 후레쉬를 켜고 방 안을 천천히 비춰봤는데 재석이는 자고 있었고 TV도 꺼져 있었으며 욕실 문도 닫혀 있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는 방이었어요. 그런데 후레쉬를 끄는 순간이었습니다. 욕실 문 아래 틈에서 빛이 새어나왔어요. 아주 희미하게, 그런데 분명히 빛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욕실 문을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었어요. 불도 꺼져 있었고 빛이 새어나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욕실 안을 보다가 문을 닫고 다시 누웠는데 잠이 안 왔어요. 닷새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침에 현장 가면서 재석이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형, 나 요즘 왜 이렇게 개운하지 않지? 매일 자는데 잔 것 같지가 않아. 저도 그랬습니다. 매일 현장에서 몸을 쓰고 오니까 눕자마자 잠들긴 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피곤하고 무거운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밤새 뭔가를 하고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 딱 설명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옆방 팀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들은 잘 잔다고 했어요. 203호에서 자는 저희 둘만 그런 거였습니다. 점심 먹고 나서 재석이가 또 말했어요. 형, 그 방 뭔가 이상한 거 아니야? 나 요즘 꿈을 되게 이상하게 꿔. 무슨 꿈? 잘 기억은 안 나는데 방 안에 뭔가 있는 꿈이야. 내가 자고 있는데 옆에 뭔가 있어.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저도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는데 딱히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된 방이라 그런 거겠지 라고 얼버무렸어요. 그리고 엿새째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재석이한테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자다가 재석이가 뒤척이는 소리에 깼는데 느낌이 이상해서 봤습니다. 재석이가 침대에 앉아서 앞을 멍하니 보고 있었어요.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동자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한 곳을 고정해서 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이 향하는 방향을 따라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벽이었어요. 저는 재석이 이름을 불렀는데 방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더 불렀더니 재석이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서 저를 봤는데 표정이 없었어요. 그냥 저를 보는데 인식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를 눈이었습니다. 재석아, 괜찮아? 재석이가 아무 말도 안 하다가 다시 벽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재석이 팔을 잡고 이름을 다시 불렀더니 그제야 눈을 깜빡이면서 저를 봤습니다. 형, 왜? 너 방금 벽 보고 있었잖아. 나 자고 있었는데. 재석이는 기억이 없었어요. 눈을 뜨고 앉아서 벽을 보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저는 그날 밤 그 이후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재석이 침대를 보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눈을 뜨고 있었어요. 1회째 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재석이가 편의점에서 캔 맥주를 사왔어요. 둘이서 방에서 맥주 한 캔씩 마시면서 TV를 봤는데 재석이는 평소랑 똑같이 웃고 떠들었습니다. 그날 현장에서 있었던 얘기도 하고 다음 달에 어느 현장으로 가게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하고 그냥 평범한 저녁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긴장이 좀 풀렸습니다. 별거 아닌 거겠지, 피곤해서 그런 거겠지 싶었어요. 씻고 누웠는데 오늘은 잘 잘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다가 이상한 느낌에 깼습니다. 뭔가 방 안이 달랐어요. 평소랑 다른 공기가 느껴졌는데 눈을 떴더니 방 안이 어두웠고 에어컨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석이 침대를 봤는데 비어 있었어요. 재석이가 없었습니다. 몸을 일으켜서 화장실 갔나 싶어 욕실 쪽을 봤는데 불이 꺼져 있었어요. 방문 쪽을 봤습니다. 재석이가 서 있었어요. 방문 바로 앞에 서서 저를 보고 있었는데 어둠 속에서 그냥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름을 불렀어요. 재석아, 왜 거기 서 있어? 재석이가 대답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서 후레쉬를 켜고 재석이 얼굴을 봤는데 눈이 이상했어요. 흰자가 보였습니다. 눈동자가 위로 올라가 있었는데 흰자만 보이는 상태로 저를 향하고 있었고 초점이 없었어요. 그냥 눈이 뒤집어진 채로 서 있었는데 입이 살짝 벌어져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중얼거림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였는데 그 순간이었어요. 재석이가 달려들었습니다. 갑자기 아무 예고도 없이 그냥 달려들었는데 순식간에 제 목에 양손이 왔습니다. 조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너무 당황해서 뭘 해야 할지 몰랐는데 재석이가 맞는데 재석이 손인데 그게 제 목을 조르고 있었습니다. 노가다 일을 하는 사람이라 손님이 강해서 숨이 막혔어요. 목에 힘이 들어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기도가 눌리는 느낌이었어요. 눈앞이 잠깐 어두워지는 것 같았는데 저는 반사적으로 재석이 손목을 잡아서 비틀었습니다. 손이 목에서 떨어졌어요. 재석이 몸을 잇는 힘껏 밀었더니 뒤로 밀려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재석이가 멈추더니 눈동자가 서서히 제자리로 내려왔어요. 흰자만 보이던 눈에 눈동자가 돌아오면서 방금 전까지 아무 표정도 없던 얼굴에 혼란스러운 표정이 들어왔습니다. 재석이가 벽에 기댄 채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형, 나 왜 이러고 있어? 저는 숨을 고르면서 말했습니다. 재석아, 방금 나한테 달려들었어. 목을 졸랐어. 재석이가 저를 봤어요. 무슨 소리야? 나 자고 있었는데. 기억이 없었어요. 재석이는 자신이 침대에서 일어나서 저한테 달려들었다는 걸 전혀 기억하지 못했고 자기는 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목을 보여줬어요. 손자국이 남아 있었거든요.
재석이가 그걸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형, 이거 진짜야? 그래. 재석이가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이서 방 안에 앉아서 한참 말이 없었어요. 재석이가 자기 손을 내려다보더니 말했습니다. 형, 나 진짜 아무것도 기억이 없어. 꿈도 꾼 것 같지 않아. 저는 그날 밤 더 이상 잠을 자지 못했어요. 재석이 침대를 보면서 날이 밝을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장 가기 전에 편의점에 들렸어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아주머니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희 묵고 있는 저 모텔이요. 거기 무슨 일 있었어요? 아주머니 표정이 굳었어요. 갑자기 왜요? 밤마다 이상한 일이 있어서요. 룸메이트가 자다가 눈이 돌아가고 저한테 달려들어서 목을 졸랐어요. 목에 난 손자국을 보여줬더니 아주머니가 한동안 저를 보다가 주변을 한번 둘러보고 계산대 너머로 몸을 기울이면서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203호에서 몇 달 전에 사람이 죽었어요. 투숙객이 다른 투숙객을 목을 졸라서 죽인 거예요. 저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저는 아주머니한테 더 물어봤어요. 아주머니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그 모텔이 장사가 완전히 망했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아무도 안 가고 외지 손님들도 그 방에 들어가면 이상한 걸 겪고 방 바꿔달라고 난리를 치거나 그냥 나가버리고, 그러다가 주인이 막막해서 무당까지 찾아다녔다는 소문이 돌았어요. 무당이 뭐라고 했는데요. 그게 뾰족한 술을 못 내줬다고 하더라고요. 원혼이 그 방에 붙어 있는데 글쎄 그 원혼이 그 방에 묵는 사람이라도 따라가면 해결되려나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상은 나도 모르죠. 아주머니가 거기서 말을 끊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나오면서 머릿속에서 빠르게 생각이 돌아갔어요. 무당이 원혼이 그 방에 묵는 사람이라도 따라가면 해결되려나 했다고, 그 말을 모텔 주인이 들었다고, 그리고 그 이후로 외지 손님이 올 때마다 그 방에 넣어봤는데 짧게 있다 가는 손님들은 이상현상 겪고 난리를 치다가 그냥 떠나버리고 원혼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라는 걸 모텔 주인은 알게 된 거겠죠. 그러다가 저희 팀이 달방을 끊으러 왔습니다. 몇 달씩 있다 가는 사람들이. 저는 그 순간 등이 서늘해졌어요. 저 인간이 그래서 달방 끊는 우리한테 하필 그 방을 줬던 거구나 싶었습니다. 오래 있다 보면 혹시 원혼이 따라가지 않을까 해서, 짧게 있다 간 사람들은 효과가 없었으니까 달방으로 몇 달 있다 가는 사람들한테 그 방을 준 거구나 싶었어요. 우리한테 원혼을 붙여서 내보내려 한 거였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재석이한테 다 말했어요. 편의점 아주머니한테서 들은 것과 제가 추리한 것 전부를요. 재석이가 듣더니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형, 그럼 나한테 벌써 붙은 거 아니야? 저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재석이가 눈이 뒤집어진 채로 제 목을 조른 것도, 그 방에서 죽은 사람이 목이 졸려 죽었는데 재석이가 똑같은 방식으로 달려들었다는 것도 다 연결이 됐습니다. 저녁에 현장에서 돌아와서 모텔 주인 아저씨를 찾았어요. 아저씨, 저희 방 바꿔주세요. 아저씨가 저를 봤습니다. 표정이 복잡했는데 뭔가 알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잠깐 뭔가 말하려는 것 같더니 그냥 고개를 끄덕이면서 214호 열쇠를 가져다 줬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도, 왜 그 방을 줬냐는 해명도 없었어요. 그냥 열쇠만 줬습니다. 저는 그 열쇠를 받으면서 아저씨 눈을 봤어요. 아저씨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게 확인이었어요.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203호 짐을 챙기면서 재석이가 말했어요. 형, 저 방문 닫고 나올 때 찜찜하지 않아? 찜찜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203호 문 앞에 서서 마지막으로 방 안을 봤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낡은 모텔 방이었는데 침대 2개, 작은 TV, 욕실, 평범한 방이었어요. 그런데 그 방 안에 서 있으면 느껴지던 게 있었습니다. 뭔가 있다는 느낌. 저 혼자 있는 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214호에서 첫날 밤을 잤는데 너무 달랐어요. 눈 감으면 잠들었고 새벽에 깨지 않았으며 아침에 일어나니까 몸이 가벼웠습니다. 재석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오랜만에 잔 것 같다고 했는데 실제로 표정도 달랐습니다. 203회 있을 때는 아침마다 얼굴이 무겁고 눈이 충혈돼 있었는데 방을 옮기고 나서 처음으로 개운한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방을 옮기고 나서 사흘쯤 지났을 때 재석이가 저를 새벽에 깨웠어요. 형, 꿈 꿨어. 무슨 꿈? 203회에서 뭔가가 나한테 같이 가자고 하는 꿈이야. 자기를 여기서 데리고 나가달라고 하는 꿈. 저는 그 말을 듣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그래? 그게 뭐라고 말했는데? 말이 아니야. 그냥 느낌으로 전달되는 건데 엄청 간절했어. 형, 혹시 그게 나한테 아직 있는 거 아니야?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지금도 모릅니다. 방을 옮기고 나서 저한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어요. 꿈도 이상한 꿈을 안 꾸고 밤에 이상한 일도 없었는데 재석이는 달랐습니다. 방을 옮기고 나서도 가끔 그 꿈을 꾼다고 했어요. 203회에서 뭔가가 자기한테 말하는 꿈을요. 그 현장이 끝날 무렵에 다른 모텔로 완전히 옮겼습니다. 짐 싸서 나오는 날, 제가 마지막으로 그 모텔 건물을 올려다봤어요. 203호 창문이 보였습니다. 그냥 평범한 창문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왜인지 모르게 오래 보고 싶지 않아서 그냥 차에 올라탔습니다. 지금도 재석이랑 가끔 그 얘기를 해요. 재석이는 그 꿈을 아직도 가끔 꾼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는데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불편합니다. 방은 옮겼는데 그게 재석이한테 따라온 건지 아닌지를 모르거든요. 편의점 아주머니한테서 들은 말대로라면요. 원원이 그 방에 묵는 사람이라도 따라가야 해결된다고 했는데 재석이가 아직 그 꿈을 꾼다면 그게 아직 재석이한테 있는 건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가끔 이런 생각도 해요. 그 모텔 주인은 저희가 그 방을 나간 뒤에 어땠을까요? 저희가 방을 바꾸고 나서 원혼이 따라 나간 건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또 다른 외지인이 들어오면 또 그 방을 내주는 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방에 누군가가 묵고 있는 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텔 방을 이용하실 때 조금이라도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거나 방 분위기가 이상하면 주저없이 방을 바꿔달라고 하세요. 모텔이란 게 워낙 많은 사람들이 묵고 가고 많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혹시 안 좋은 것이라도 따라붙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재석이한테 그 원혼이 아직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면서 겪으신 미스테리한 사연들이 있으시다면 꼭 제보해주세요.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다음 검은 서재의 금서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검은 서재의 금서를 함께 펼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